캐터 캐나다 톡 10년에는 어떤 집이 가능한지 막 10년은 이런 집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거든. 캐터 캐나다 톡 10년 후 당연히 모기 그렇죠. 시작해야겠지만 예. 첫 연봉이 10만 불이 넘으면 사실 열심히 일하면 오버타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버타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네, 그런 받았습니다.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베이스 페이지. 근데 안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완전 근데 페이 자체가 되게 네. 솔직히 3일 일하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건데. 그렇죠. 제가 작년에 오버타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10만 불 훨씬 넘어요. 얼마 벌었어요 작년에? 밥 사달라고 안 할게. 내가 살게요. 자, 오버타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7년 차가 그럴 정도면 10년 차 되면 사실 뭐 웬만한 지금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2년 차부터 15만씩 벌 수도 있어요. 2년 차부터 여러분 네. 1억 5천이에요. 오버타임 때문에. 1억 5천이면 이게 찍히는 돈이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집 다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가 되면 사실 크레딧이 많이 빌드업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10년 동안 컨세큐티브하게 이제 들어왔던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인컴 기록 꾸준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70만 불, 80만 불 정도 집은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데 2년, 3년 차도 사실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정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만 불, 50만 불 사이는 그냥 쉽게 나오죠. 저희는. 여러분이 몰랐던 직업군일 수 있어요. 근데 직업으로만 다가가지 말고 좀 라이프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가지 지금 만약에 이 독자분들이 젊은 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리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예를 들어 1970년대 부모님들이 왔을 때는 뭐 빨래방을 한다든지 그릇거리를 한다든지 게스 사람들 스모크샵. 네, 꿈 팔고 그분들의 꿈은 이제 뭐 모텔. 게스 스테이션의 모텔이잖아요. 맞아. 우리는 일세대, 그 일세대. 삶을 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다 셋업이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개척할 수 있는 단계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이제는 기업화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 주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인플루언스를 줬죠 많이 어린 후배들한테.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이런 방법을 거쳐서 RCMP를 지원해라, 군대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했죠. 근데 제 아는 친구도 제 진짜 지인 친구도 형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그쪽으로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보고 있지 미스터 캠? 아예 몰랐어요. 진짜 한국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경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많아요. 이제는 형이 있기 지금은 때문에 많아져요. 많아져서 근데 그쪽 관련돼서 사실 막 현금 수송도 하고 친구들이 네. 근데 저녁에 일하고 하기 때문에 수당도 꽤 되고 특히 구길자는 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크레딧 하니까 받죠. 네. 훨씬 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도 24, 25에 왔을 때도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이제 하니까 인터뷰 때문에 이제 힘들 수 있어요. 영어가 항상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경력을 쌓으면서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늘리면 돼요. 영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영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은 목적을 세웠으면 계속 그쪽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첫 길을 뚫어 놓으셨고 두 번, 세 번째 가면 어디든 가시면 이제 한국분이 있다 하면은 조금은 더 옛날에 아예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맥도 그렇고 조금 더 형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들은 것 중에 수감자들 이렇게 관계 형성도 가능해요? 관계를 좀 맺어요? 관계 형성을 해야죠. 왜냐면 이제 수감자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수감자로만 보지 않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들 꼭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삶의 스토리 어릴 때 이야기를 했던 수감자들은 아무리 강력범죄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잘 따라요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말을 들어주는 것들도.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멀티 플레이가 돼야 되네요. 다 들어줘야 되고 또 어떨 때 그래요. 강압도 해야 되고 막. 강압적으로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제일 마지막 단계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준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줘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 직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미래를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교도관을 하고 나서 그게 뭐 사람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직업은 뭐지? 뭐 정치로 가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교도소 소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은 어떻게 돼요? 저는 진급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교도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더 진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저는 지금이 좋아요. 필드에 남아 있는 게. 그럼 이 다음에는 슈퍼바이저 하고 슈퍼바이저 하고 이제 매니저급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렉터로 가고 이게 한 게 이제 저쪽으로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소장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까지 갈 수 있죠. 소장까지 갈 수 있어요. 간 사람 있어요 지금. 그 소장에 가면 네. 돈도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진급을 하는 거니까. 소장이 되면 근데 오버타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죠. 확실히 민감해.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쪽에 확실히 민감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 안 해준대. 이야기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버타임이 없네. 의미가 없네. 그렇죠. 이제 필드 일은 안 책임감이 생기는 것 때문에 연봉 자체가 10만 불 쭉 줬죠.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근데 이제 오버타임이 없죠. 제가 또 베네핏이 있거든요. 베네핏 좋죠. 베네핏 좋죠. 펜션 좋고. 펜션 좋고. 혹시 좋아요? 블루크로스에서 치과 쪽으로는 저희는 제한이 없어요. 왜 맞을 수 있었어? 그래? 펜션이 좋을 거예요. 네. 펜션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알버타 주정부 펜션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자꾸 너무 돈으로만 집중. 아니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왜냐면 제가 변호사님들 거 봤을지 모르겠어요. 예. 생각보다 많지 않고 생각보다 많고 이런 게 근데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데 돈을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만 보고 가라는 건 아닌데 돈도 결정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민감한 건 아닌데 정확한 팩트를 하고 가자 이거지. 왜냐면 어른분들은 모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모르니까. 왜냐면 형 솔직히 말할까 변호사가 초봉이 형이 훨씬 많아. 한 2배 될 거야. 그거 알아요. 왜냐면 변호사 하다가 교도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일 시작한 동기 중에 하나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변호사가 솔직히 비즈니스예요. 자기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맞아. 돈 못 벌어. 거기 붙어있어서 얼마 되겠어. 그래서 근데 사실 법대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가 수감자들 이야기하고 교도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벌거든. 그래서 교도관으로 들어온 애들 친구가 있어요. 캐터 캐나다 톡.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듣기로요 수감자들 중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거는 한국엔 없는 거잖아. 출퇴근이 하는 수감자들이 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수집에서 싸웠는데 서로 싸우는데 너무 많이 폭행을 해서 막 상대방이 병원에 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센 거 아니야? 합의를 안 봐줘서 이제 들어와서 유죄 무죄 판결 트라이를 가기 전에 I plead my guilty 그러면은 나는 유죄다. 내가 잘못했다. 자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했다. 잡혀 들어와서 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형을 선고를 받는데 정리한 케이스잖아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뉘우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잘못했고 그 사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사람은 도망갈 위험도 없고 실수였는데 완전히 감옥에 넣기는 힘들다. 그냥 합의를 안 봐줬다 그래서. 그러면 2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될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그래서 2년에서 하루 적은 날짜를 시정을 형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주정부에서 담당을 해요.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폴사스카츄안에 가면 이제 커렉셔널 센터가 있어요. 저는 리맨 센터고 거기는 이제 커렉션 센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주말 수감자들이 있어요. 주말에 네, 주말 수감자들. 그러면 근데 너무 관대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밖에 나가서 그냥 이거 일상생활하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나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는 거죠. 그 이제 주말을 하고 뭐 1년이나 6개월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하다가 잘 하잖아요. 가만히요. 그러면 패럴이 들어가요. 캐터 캐나다 톡. 교도관. 제가 지금까지 듣기는 진짜 매력적인 아주 매력적인 직업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사실은 생각지도 못 해본 직업군일 수 있어요. 근데 교도관을 하면서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같이 일하는 교도관들하고 맞지 않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성격이 좀 센 사람들이 성격이 센 사람 많아요. 교도관. 그것 그렇구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죠. 솔직히 저도 수감자들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네. 근데 동료애가 생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지금 팀은 굉장히 좋아요. 상호 리스펙트, 서로 배려해주고 백업해주고 지금 일하는 팀은 너무 좋아요. 단점은 없는데 그리고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 인플루언스가 되는 주변 경우가 환경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사이콜로지컬 이슈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 교도관. 되게 심각한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맥시멈 스큐리티 팟 중에 멘탈 헬스 거기 있는데 제 수감자 하나가 이제 그냥 나갔어. 나가서 정신이 멀리 나갔어.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응가를 하고 그 응가를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봐. 그럼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연기를 하죠. 심각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해서 형을 감형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나도 미쳐가는구나. 그냥 짜증나죠 이제.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안 받겠어.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나랑 같이 방 쓰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방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방이 없어 못 바꿔줬어. 그랬는데 안 바꿔주면 얘 죽이겠다. 그런데 죽였어. 진짜로? 그러면 시체 꺼내와야 돼.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막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살하는 케이스를 최선을 다해서 막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 먹으면 하니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스판스 해변은 그 방법 프로시저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짚어보면 알잖아요. 플스가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 안 죽은 거지만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고 컨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체스트 컴프레션을 해야 돼요. 심표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하다가 살아난 케이스도 있어. 아 진짜? 네. 교도관은 그런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격증도 갱신 3년에 한 번씩 3년에 갱신해야 되는데 사실 그 CPR이라든지 스테나르 플스의 그 자격증을 그렇지. 사용하는 게 밖에 돌아다니는 경찰이나 셰리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쵸. 횟수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응급 상황이 훨씬 많아요. 교도소가.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배우는 프로시저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것들이 겪어되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도 교도관으로서 직업으로 보면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다. 장점도 많죠. 왜냐면 일단은 에드먼턴 춥잖아요. 그쵸. 건물 안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뭐야? 맞아요. 네, 큰 장점이죠. 되게 중요해요. 네, 건물 맞아요. 안에서 근무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일필드 돈 많이 벌던 사람들 엔지니어링 다 레이오프 됐잖아요. 팬데믹 지나가고 어려우면서 교도소는 문을 안 닫아. 돌아간다. 네. 따뜻하다. 잘리지 않는다. 너무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잘릴 수도 있어요. 마약을 들어왔다든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공무원이니까 철밥통 느낌이 그런 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멘탈이 강한 사람이면 돈 쪽으로도 그렇고 시간 쪽으로도 그렇고 내가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하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그런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더 특히 또 건장한 남성이라면 여성분도 혹시 지원이 가능하나요? 여성도 지원 가능하죠. 그럼 이제 여자 근데 이제 확실히 남성 비율이 훨씬 많죠. 여성보다는. 그쵸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래서 캐터 캐나다 톡 시그니처 질문이긴 해요. 교도관 그래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 있다면 성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쉽게 패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패닉하면 위험해. 근데 패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않은 성격. 그리고 이제 easygoing.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성격이 좋죠. 막 등치가 좋고 막 싸움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uman relationship.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생각한 거랑 조금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달라요. 진짜. 네.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대신에 수감자들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킬 거 지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눴는데 우정치를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편에 우리 권 형이 또 요즘에 하는 알짜배기 알바라고 해야 되나요? 재밌는 일 있죠. 알바는 아니죠. 프로페셔널하죠.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취미생활 근데 그걸 넘어선 또 다른 것이 불어편으로 존재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캐터 캐나다 톡
별스타그램 보다가 형 얼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새벽 1시에 가서 거울에서 저 자신을 보면서 하루에 1000번 이상 줘요. 그 정도는 되나? 아니죠. 클라이언트의 사이즈에 따라 캐터 캐나다 톡 Thank you, very 감사.